초이, 몽골하면 보통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칭기즈칸, 드넓은 초원? 게르? 뭐 이런 이미지 아닌가요? 그렇죠. 유목민의 후예, 말을 타고 달리는 강력한 모습. 그런데 요즘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가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 한국 편의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CU와 GS25, 이 두 브랜드의 몽골 내 매장 수가 무려 767개를 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2021년 대비 2023년 합산 매출이 724%나 급증했다는 사실입니다. 스타트업도 아니고 편의점 매출이 그렇게 뛸 수가 있나요? 단순히 우리나라 물건이 인기가 많아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한국 편의점은 몽골 사회의 빈틈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몽골은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인구의 70%가 40대 이하인 아주 젊은 나라가 됐어요. 하지만 도시의 젊은이들이 즐길 만한 깨끗한 공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했죠. 아, 그러니까 깨끗한 화장실이나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카페 같은 공간이 부족했다는 거군요. 네, K 편의점은 바로 그 부분을 노렸습니다.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매장 안에 깨끗한 화장실과 주차장을 갖추고 한국식 컵라면을 바로 끓여 먹을 수 있는 즉석 조리 코너를 만들고 저렴한 가격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 역할까지 하면서 순식간에 젊은 층의 필수 공간이 된 거죠. 현지화 전력도 뛰어났다고 들었어요. 몽골 전통 만두인 부즈나 후슈루 같은 것도 판다고요? 네, 현지화와 한국적 특색을 절묘하게 결합한 겁니다. 몽골 전통 음식을 팔면서 친숙함을 주고 동시에 한국 드라마에서나 보던 즉석 라면이나 세련된 커피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 거죠. 덕분에 편의점은 몽골 젊은이들에게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일종의 문화 공간이자 사교의 장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물건 파는 가게를 넘어선 거네요. 그런데 이런 성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분명 그 밑바탕에는 양국 간의 깊은 관계가 있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한국과 몽골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오래됐어요. 보통 고려와 몽골의 관계를 종속적인 주종 관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최근 연구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아, 원나라 간섭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인식이 강하죠. 뭔가 다른 해석이 있나요? 네, 예를 들어 당시 몽골 제국, 즉 원나라가 고려의 하사한 예복을 분석해본 연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를 통해 고려 왕의 등급을 매기고 통제하려 했다고 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예복은 관직 체계에 따른 획일적인 제복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 맞춰 개별적으로 수여된 외교적 선물에 가까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위계를 규정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다지기 위한 상징적인 선물이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고려 역시 세계 최강대국이던 몽골을 상대로 외교적 실리를 능동적으로 챙기면서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냈다는 재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현대에 와서 양국이 서로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는 거죠. 과거부터 이어져 온 대등한 파트너십에 대한 인식이 현대 외교에도 영향을 미쳤군요. 네, 현대에 들어와서 몽골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북쪽엔 러시아, 남쪽엔 중북이라는 두 거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몽골은 이 두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균형을 잡기 위해 제3의 이웃을 핵심 외교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3의 이웃이라면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의미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제3의 이웃 중에서도 한국은 몽골에게 아주 완벽한 파트너로 떠오른 겁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몽골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일도 없죠. 그래서 2021년 양국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공식 격상됐습니다. 단순한 우호 관계를 넘어선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가 되었다는 의미군요. 편의점 이야기처럼 경제적인 면 외에 또 어떤 중요한 사례가 있을까요? 훨씬 더 극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K농업 기술을 이용한 벼농사 성공 사례입니다. 몽골에서 벼농사요? 그 춥고 건조한 나라에서 쌀이 자랄 수 있다는 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원래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몽골은 쌀을 100%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거나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 식량 안보가 그대로 위협받는 구조죠. 그래서 지난 40년간 자체적으로 벼 재배를 시도했지만 짧은 생육 기간, 잦은 서리, 알칼리성 토양이라는 3대 난제 때문에 계속 실패했습니다.
40년 동안 실패했다니 정말 국가적인 수건 사업이었겠네요. 바로 그때 한국의 농촌진흥청사나 해외 농업 기술개발 사업, 즉 코피아 몽골센터가 나섰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진부올벼라는 극조생종 벼 품종을 몽골에 도입했어요. 이 품종은 생육 기간이 아주 짧아서 몽골의 짧은 여름 동안에도 나달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품종 하나 바꿨다고 40년 먹은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나요? 물론 품종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몽골의 알칼리성 토양에 맞는 맞춤형 재배 기술과 비료 처방까지 하나의 재배 기술 패키지를 통째로 전수한 겁니다. 그 결과 몽골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벼 재배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추정 수확량이 10아르당 500kg에 달했는데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몽골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의 생존 문제를 해결해준 기술 파트너가 된 셈이군요. 단순한 원조와는 차원이 다르네요. 맞습니다. 이 성공은 몽골의 쌀 자급에 물꼬를 튼 계기가 됐고 장기적으로는 쌀 수입을 대체해서 외화를 아끼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죠. 더 나아가 한국의 농기계나 비료 같은 연관 산업이 몽골에 진출할 수 있는 문도 활짝 열렸습니다. 들어보니 편의점이나 농업처럼 몽골 사람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분야에서 성공 사례가 많군요. 혹시 전통적인 자원 개발 같은 분야는 어떤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몽골은 구리, 석탄 같은 광물 자원이 엄청나게 풍부해서 과거부터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습니다. 삼성물산이나 대한석탄공사 같은 대기업들이 광산 개발이나 물류 사업에 참여했죠. 하지만 소규모로 진출한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은 성공 사례가 드물었습니다. 대규모 자원 개발은 편의점 사업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나 보군요. 네. 몽골 정부의 제도나 법적 안정성이 아주 부족한 면이 있어서 대규모 프로젝트는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같은 유통 분야의 성공이 더 돋보이는 거죠. 자원 개발의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한 셈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협력에 K-팝이나 K-드라마 같은 한류의 영향까지 더해지면 시너지가 엄청나겠어요. 네. 실제로 몽골 사회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매우 우호적입니다. 통계적으로 몽골인의 73%가 한국에 호감을 갖고 있다고 해요. 특히 K-팝과 드라마의 인기는 교육 한류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한류요?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대학생이나 한국 취업 희망자들이 주로 배웠다면 지금은 초중고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어요. 2016년 대비 한국어를 배우는 초중고 학생 수가 약 48%나 증가해서 4,000명이 넘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같은 기관이 몽골에 한국어 스마트 교실을 지어주는 등 교육 인프라 개선에 기여한 것도 큰 힘이 됐죠. 이렇게 한국에서 교육받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며 정장한 몽골의 엘리트들이 나중에 몽골 사회의 주역이 되면 양국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끈끈해지겠네요. 네, 바로 강력한 인적 자본 락인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몽골 젊은이들에게 한국은 기회의 땅이자 선진국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한국에서 일하거나 유학하는 경험을 단순히 고생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이라고 여기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관계가 깊어지는 만큼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죠. 교류가 늘어나는 만큼 일부 한국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불법 행위가 현지에서 반한 감정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높은 호감도를 장기적인 외교 자산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 문화 존중 교육 같은 질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양적인 성장을 넘어 질적인 성숙이 필요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네요.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한국과 몽골의 관계가 정말 다각적이고 깊다는 게 느껴집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은 몽골에게 식량 안보, 도시 인프라 같은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부터 이어진 대등한 파트너라는 역사적 인식을 바탕으로 현대에 와서 지정학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서로에게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놓치면 손해겠죠? 지금까지 김앤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